저같이 그냥 믿을 거 없는 월급쟁이가 뭔가 자산을 쌓아나가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한다 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하다가 뭔가 헝클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진짜 첫 집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좀 내 적성에도 맞고 재미있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 아파트를 통해서. 그건 언제부터? 20년 된 집을 탈출해서, 네. 탈출이라고 표현 죄송합니다. 20년 된 집에서 떠나서 장모님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네. 뭐 이 얘기는 이제 책에서 다 했던 얘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가서 입주한 지 10년 된 뉴타운 아파트에 어떻게 32평에 간신히 발을 얹었어요. 네. 얹었는데 얹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당분간은 이사에 대한 니즈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아기가 좀 클 때까지는 일단 이 동네에 좀 살아야겠고,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전철로 한 30분 정도면은 대충 도착을 하더라고요. 3호선 라인이면 예. 그렇죠. 종로면 딱이죠. 대충 도착하기에 나쁘지 않고, 또 저는 사람이 성격이 못 돼서 주말에 막 복잡한 데 가는 걸 싫어해요. 가능하면 좀 한적한 데 가서 그냥 좀 그러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밥 먹으러 놀러 갔는데 발렛 맡겨야 되고, 키 찾는데 또 막 20분씩 걸리고, 막 주차하면서 끌을까봐 걱정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웬만하면 주말에는 시내를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끄트머리지만은 사는 게 저한테는 크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였죠. 어차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같이 그냥 믿을 거 없는 월급쟁이가 뭔가 자산을 쌓아나가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한다 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전제는 저는 그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하다가 뭔가 헝클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여튼간 발을 걸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또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7군데를 다녔거든요. 부모님이 무슨 이렇게 네, 군인 아니셨고요. 예. 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군인이셨냐고 물어보는데 워낙 많은 데를 살아봤던 거죠. 예, 아무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네. 약간 지역에 대한 조기 교육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야, 드문 부모님이 파인드 아파트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야, 닥터 스트레인지네. 미래를 보고 오신. 그러다 보니까는 제 눈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사실은 꽤 많이 기억이 돼 있고 눈에 뇌리에 남아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본을 약간 모으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아파트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가 얼마 정도네?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지는 이상하다. 굉장히 전세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네. 그게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갭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서울 시내 한 준신축 뭐 한 2007년식 이후 내지는 뭐 한 그 정도이면서 한 25평이면서 예를 들어서 종로까지 한 45분이면 가고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예요. 근데 동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삐까뻔쩍한 동네는 아니죠. 예, 아닐지언정.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 7억 8억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살겠다는 사람은 진짜 뭐 그때는 줄이 서 있었고 왜냐면 다들 집 사면 바보라고 얘기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 데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뭐 그렇게 저 집을 한 번에 현금을 100% 주고 살 돈은 없지만 전세를 내버리지를 끼고 저 집을 만약에 샀어요. 사고 내가 직장을 퇴직하는 날까지 그 집에 깔려있는 부채를 착실하게 열심히 다 갚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년 동안 한 전세금 3억 정도를 어떻게 갚아서 다 없애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내 거가 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입주한 지 한 30년 됐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근데 그 집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이면 4억 뭐 5억이면 5억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좀 있지만 저는 주식은 도저히 제 적성에 안 맞아요. 네. 성격이 못 돼서 시시각각 막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중간에 엉뚱하게 잘못 팔거나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팔기가 쉬우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별로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저축만 해서 쌓기에는 너무 이제 뭐랄까 좀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저축 열심히 해도 또 돈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네. 사람이라는 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자산을 서울 시내에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아파트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얘기하는 옐로칩 아파트들에 주목을 많이 했었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가격으로 봤을 때 매매 가격이 한 잘해봤자 6억 언저리 정도 걸려 있고 전세 가격이 뭐 한 4억 될까? 뭐 5억 안 되는 25평으로 치면은 뭐 매매 가격 한 5억 내지는 그랬었고요. 네. 지금이야 뭐 꿈결 같은 얘기죠. 옐로칩들을
좀 집중적으로 막 찾아내면서 막 이렇게 막 보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기회도 좀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저 스스로도 뭔가 결정들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많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정도는 어때라고 얘기하면 그때로 다 기분 나빠했어요. 왜 나한테 그런 데를 얘기하지? 내 눈높이는 거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 7, 8억, 그 당시 기준으로 정도는 돼야 뭔가 내 마음에 들고 좀 이게 약간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 말고 좀 좋은 데 얘기해줘봐. 근데 그래서 결국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마포에 전세를 들어왔거든요. 마포가 직장인들도 많지만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대표적인 게 마포에 직장이 있는 분들도 다 전세 들어갔어. 그쵸. 예, 마포도 일제가 많잖아요. 예. 언론사들도 많고. 그쵸. 예. 또 여의도도 가깝고. 예, 근데 다 전세 들어갔어. 맞아요.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 네. 당시에 전세가 4억이 안 됐어요. 네네. 마포에 굉장히 많은 곳들이.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2년 있다가 어떻게 됐냐. 대부분 다 나왔죠. 그렇죠. 이년만에 나가야 되니까. 나왔죠. 그때 전세 가격이 이제 막 엄청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또 한 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쯤이 이제 이 책을 쓰던 때쯤이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이제 한 번 더 옐로칩을 제가 얘기를 하면 대부분 또 시큰둥해요. 왜냐면 나는 마포에서 전세를 살아봤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집 정도는 가고 싶지 별로 그보다 라이프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적어도 이런 옐로칩 아파트들은 적어도 지난 몇 년의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에 비해서 지나치게 수요는 단단해 보이고 사기는 싫어도 그래도 전세로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실거주수는 어마어마하죠. 많죠. 아무리 무슨 상황이 생겨도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하는 아파트가 3억까지 반토막이 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쓴 책이 이제 그 책이었죠. 부모님의 덕도 있었고 이사를 많이 갔던 월급쟁이로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도 있었던 것들이고, 주변에 또 워낙 또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또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해법들, 이게 고민들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가십거리로 떠들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김민교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분이신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책에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짜 가성비 따지는 부분들, 옐로우칩에 대한 부분들, 뭐 다 블루칩이라든지 이런 거 살 필요는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고민이 더 많았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